ELS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ELS를 가입하지 않는다. ELS를 이해할 정도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하고 말지 왜 ELS를 하고 있느냐. ELS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요즘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던데 보니까 이것저것 테슬라 관련된 상품이 좀 많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테슬라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오늘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이게 지난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뭐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금 날릴 판이다. 테슬라가 반토막 나면서 ELS에 6,700억 원이 물려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ELS는 올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익률이 부진한 주식과는 달리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 30% 수준의 이자와 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엄청 크죠? 연 30%가 어디야?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거 그냥 주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같은 경우에 매수할 당시보다 테슬라가 4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테슬라 주가는 어떻다? 연초 대비 58% 하락했다. 그래서 이 ELS라고 하는 상품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랑 짝꿍으로 같이 기초자산으로 들어갔던 게 엔비디아, AMD인데 자, 미국 이 테크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막 3분의 1 토막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ELS는 이게 에쿼티예요. L이 뭐냐? 링크 된다고 그러잖아요. 링크드 시큐리티 해서 기초 자산 연계 증권이에요. 이 앞자가 ELS예요. 어떠한 기초 자산에 링크가 되어 있는 증권. 그게 ELS입니다. 그 앞자가 요게 이제 DLS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데러버티브라고 해서 파생 상품. 그건 뭐냐면 금이 될 수도 있고 원자재 뭐 원유가 될 수도 있고 환율이 될 수 있고 외환. 그게 파생 상품이 묶여 있으면 DLS가 되는 거고 그게 대부분 주식이나 주가 지수면 EL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ELS는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파생 위험한 거. 파생. 근데 이제 아까 이게 에쿼티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합시다. 혹은 주가 지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옵션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비워놨죠. 미래 가격을 바탕으로 결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선물의 기능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혹은 주가 지수 혹은 파생 상품을 바탕으로 선물 옵션 개념까지 더해진 파생 상품이 ELS예요. 그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ELS의 모형이에요. 이게 스텝 다운형이라고 하는데 거의 팔리는 ELS 대부분이 스텝 다운형일 거예요. 이게 왜 스텝 다운이냐면 여기 약간 보이지 않는 계단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스텝 다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는 형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상품별로 다 달라요. 파는 증권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다른 지수를 일반적인 지수를 기준으로 한 상품인데 여기 보면은 조기 상환일이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렇게 5차 그리고 6차가 만기가 되는데 여기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생 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S&P 5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 2가지를 짝지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3개를 묶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기초자산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85% 밑으로 즉 마이너스 1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4%의 확정 수익을 6개월 만에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6개월 만에 104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이 됐는데
요게 뭐 85% 유지가 안 됐고 한 84%였어. 뭐 항생지수가 한 16% 떨어졌어. 그러면 요때 조기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차 조기 상환으로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개월이 됐을 때는 어느 하나라도 또 요거는 85%로 됐는데 어떤 상품은 이 스텝이 여기에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찍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기도 해요.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특정 상품, 요 24개월을 예로 들을게요. 2년째 되는 해 80%를 어느 하나라도 밑돌지 않으면 2년째 되는 해 16%를 드릴게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1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24개월 차에. 어느 하나라도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요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마이너스 21%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때가 아니라 자 30개월 차로 또 넘어가세요. 조기 상환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결국은 만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품은 만기 때 어느 하나라도 6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즉 마이너스 35%그 밑으로만 가지 않으면 36개월 차에 24%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어때요? 뭐 쏠쏠하죠? 괜찮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 없어 보여요. 아니 뭐 내가 6개월 만에 조기 상환 못 받아도 기다리면 되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수익률은 더 커지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지수 뭐 코스피 200이나 항생이나 S&P 500이나 어느 하나라도 35%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순간 이거는 원금 손실 구간으로 갑니다. 원금 손실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40%로 설정할 수도 있고 50%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반토막이 나면은 원금 손실 갑니다. 그러면 원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만 원이 제가 넣었어요. 마이너스 50을 찍었어. 그러면 저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기준을 50%라고 할게요. 사실은 마이너스 50%짜리가 더 많아요. 왜냐면 지수는 마이너스 35, 40 정도인데 개별 종목으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낙인 구간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원금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그냥 50만 원 기준으로 내가 중도 해약을 할 수도 있고 아, 나 모르겠다. 그래도 만기까지 3년 기다려볼게. 지금 6개월 만에 마이너스 50% 됐지만 그래 3년 기다려볼게. 버텨볼게. 그러면 회복이 됐어. 한 70으로 60으로 그럼 60, 70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만기가 되더라도 이 수익률은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기준했던 낙인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ELS 상품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서 낙인, 낙아웃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여기가 이게 시간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일 거예요. 그러면 이 위가 낙아웃입니다. 이 밑이 낙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낙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똑똑 노크할 때 그거예요. 여기 보면 KO라고 하잖아요. KO 어디서 많이 써요? 권투. 낙다운은 어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낙아웃, KO 당하면 어때요? 게임이 끝나죠. 그거예요. 게임이 그냥 끝나는 KO 지점이 이건데 이게 바로 조기 상환입니다. 자 그냥 돈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낙아웃 지점을 10%로 금융회사가 설계를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수가 100일 때 샀는데 110이 됐어. 그러면 자 조기 상환입니다. 이거는 얼마 가져가세요. 먼저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때 약속된 금액이 110이 아니라 105일 수도 있어요. 아, 약속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10% 이상 오르면 5%만 드리고 먼저 상환을 해드립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5%만 오르면 5% 드리고 조기 상환 해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품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로 낙아웃을 설정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주가가 더 올라버렸어. 그래서 30% 수익률이 났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최초에 약속된 금액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ELS의 낙아웃, 즉 KO. 쟤는 100% 오르고 200% 오르는 주식이어도 당신은 약속된 5% 10%만 받고 KO. 이게 낙아웃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낙인으로 가볼게요. 낙인은 뭔가 뭐 주입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그 ELS에서는 왜 낙인이라고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낙인은 정말 무섭습니다. 주홍 글씨, 낙인 찍힌다. 그게 이 낙인인가? 아닌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낙인 지점을 지수는 35%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특정 종목은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라고 넉넉하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아유 세상에 뭐 테슬라가 반토막 나겠어? 엔비디아가 반토막 나겠어? 했는데 어때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도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원금 손실 확정이에요. 기다리려면 기다리세요. 만기까지. 근데 저희가 약속했던 뭐 10%, 20% 수익은 못 드리고 조금 만회하면서 끝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약정된 약간의 수익률을 주기는 해요. 그걸 뭐 리베이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더미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약간의 수익률은 주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20% 30%는 못 드립니다. 이미 원금 손실 구간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낙인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ELS의 낙아웃 낙인 구조예요. 참고로 이번에 그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해서 문제가 되는 ELS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판 게 많은데 사실 특정 증권사 한두 군데에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ELS는 거의 주간 단위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와. 한 주에도 한 증권사에 몇 개씩.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ELS 뭐 200 몇십 몇 호, 300 몇십 몇 호 이런 게 있는데 대형 증권사에서는 26,582호 이런 거 있어요. 헐. 그만큼 ELS 상품이 자주 설계돼서 나오고 어떤 거는 뭐 포스코, 삼성전자 짝 지어놓고 어떤 거는 뭐 테슬라, AMD 짝 지어놓고 어떤 거는 S&P 500, 항생지수 짝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이. 자, 이게 이번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ELS 상품의 요거는 이제 뭐 간략한 뭐 PDF 파일이에요. 설명서예요. 근데 아마 이거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초자산에 대해서 나오죠? 테슬라와 AMD 두 개를 짝 지어 놓은 ELS였습니다. 요게 올해 초에 팔린 걸 거예요. 올해 초에. 자, 여기에 바로 이 그래프가 나오죠. 스텝 다운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서 기초자산 가격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최종 기준 가격이 최초보다 65% 미만인 경우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 50%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종적으로 35%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만기에 원금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금 손실 구간.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85%, 80%, 70, 65 정도만 안 떨어지면 여기 수익률 어때요? 27%. 근데 이게 1년이에요, 1년. 오, 1년에 27%니까 얼마나 높은 수익률입니까? 눈이 훅 돌아가지. 에이, 설마 테슬라 AMD가 35% 빠지겠어, 1년 뒤에?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테슬라 주가라고? 자, 이게 테슬라 주가예요. 이게 ELS가 발행될 시점이 한 여기 어디였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최고가가 414달러였는데 최근이 얼마냐면 155달러예요. 최저가 최근. 이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AMD도 작년 말 164달러였어요. 그 지금이 68달러인데 10월에 54달러까지 갔었어요. 3분의 1 토막 났잖아. 그러니까 이미 뭐 한 요즘에 발행된 ELS 기초자산이었다면은 이미 여기쯤에서는 원금 손실. 먹고 야, 우리 어떻게 원금 손실하는데 전기가 나가냐? 제가 바로 이 ELS 상품에 대해서 한계,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상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품일 수도 있는데 아주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도박성입니다. 물론 선물 옵션 자체가 갖는 도박성도 약간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느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냐, 저는 그 두 후자에 있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3년짜리라고 칠게요. 3년 만기 ELS 2년 11개월 29일 동안 원금 손실 범위를 내려가지 않았어. 근데 만기 전날 원금 손실 밑으로 그 급락을 만약에 해, 주가가. 그러면 이건 그냥 원금 손실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단 하루여도. 그래서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도박성이라는 게 있다. 근데 뭐 사실 파생 상품에 약간의 도박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리고 자, 우리 확률적 사고의 힘 배웠잖아요. 자, 베팅은 어떨 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확률이 높는데 내가 져도 틀려도 조금 잃고 맞히면 대박인 거를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확률적인 사고잖아요, 기본이죠. 근데 ELS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 기초자산이 30% 40% 올라가면 나는 5% 10%만 받고 조기 상환을 KO 당해야 되는 거고 낙아웃 당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방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만기까지 가져가 봐야 뭐 한 20-30%라고 칩시다, 넉넉하게 잡아서. 근데 하방은 어때요?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왜 해? 30% 노리자고 50%, 100%를 감내하면서 이걸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상방이 크고 하방이 닫혀 있는 걸 투자를 해야 그게 가치 투자인데 정확히 ELS는 가치 투자의 반대로 하는 거죠. 금융회사 입장에선 가치 투자일 수는 있겠다. 또 하나. MD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Maximum Drawdown이라고 해서 최대 하락폭이에요. 최대 하락. 주식의 속성이 뭐예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은 투자자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되는 거고, 기다리면은 내 편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 가치. 그렇죠? 맥시멈 드로다운.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되던 마이너스 50%가 되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50%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외환위기나 IT 버블 이후에도 그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기다리면 회복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반면에 ELS는 나는 기다릴 수도 없어. 만기가 정해져 있고 조기 상환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쪼개져 있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 50% 터치하면은 끝.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한 15%, 20% 수익 나면 나가웃. 끝이 돼버려요. 그거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ELS 상품입니다. 근데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들, 주식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은 MDD, 맥시멈 드로다운, 최대 하락폭, 그게 뭐 마이너스 30이 될지 70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ELS는 정확히 이런 가치가 없다. 배당은 없고 세금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ELS는 파생, 그러니까 증권사나 금융회사와 내가 1대1로 맺는 계약일 뿐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식이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배당이 안 나옵니다. ELS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3년을 갖고 있어도. 근데 세금은 묻니다. 15.4%. 그 수익에 대해서, 차익 수익에 대해서. 양도. 그렇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세율은 배당소득세율인데 사실상 양도소득세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번째인데, 6번째, 과정이 없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투자는 우리가 성장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해서 나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다. 그 과정과 여정을 즐겨야 내가 성숙할 수 있고 이 투자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ELS는 파생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 기초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무망감에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그게 저는 ELS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금융회사에서 보면 안 좋아요. 광고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잠깐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땡땡 투자증권이요?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ELS 상품 홍보 영상 만드시고 싶다고요? ELS 좋은 상품이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얼굴 바꾸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박 PD님은 ELS 상품을 실제로 가입했었다면서. 네. 어떻게 가입하게 됐어요? 권유를 해주는데 괜찮아 보여서 은행에서. 아, 은행을 갔는데 은행원이 권유를 했어요? 그쵸. 원래 그렇게 시작돼요. 예전에 그 독일 국채 마이너스 가면서 DLS가 원금 손실로 갔을 때 엄청나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은행원이 했던 말들이 그거래요. 독일이 망하겠냐고. 독일 국가가 망하겠냐고. 독일 망하지 않는 이상 이 DLS는 원금 손실 안 된다. 그렇게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안전 판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원금 상환해줘라, 보상해줘라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이게 은행 창구에서 많이 팔아요, ELS를. 또 증권사 창구에서도 많이 팔고, 근데 투자 설명서가 몇 페이지인지 알아요? 투자 설명서가 페이지 수로 300에서 4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거 창구에서 설명해주고 뭐 녹취하고 하는데 최소한 1시간은 제대로 잡아야 돼요. 빨리 해도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입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뭐 DLS 상품도 막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팔고 박 PD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을 했고 이게 뭔 상품인지도 이해도 못해요. 지금 ELS라니까 지금 끄덕거리고 있는 거잖아. 은행원 이렇게 이대호 편집장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냐. 20대였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20대, 40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는. 근데 요즘에는 또 문제가 HTS나 MTS에서 더 빠르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증권회사들이 금융상품 탭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ELS를 담아 놓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ELS예요. 왜냐? 3개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잖아. 조기 상환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빨리 찾아가고 또 가입하고 빨리 찾아가고 또 가입하고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뭐가 남아요? 수수료, 판매 수수료 계속 도는 거야. 0. 몇 %, 뭐 큰 거는 은행 창구나 1% 떼는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은 거야. 3개월마다 조기 상환 또 사세요. 또 사세요. 그러니까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호 ELS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게 나쁜 상품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상품일 수 있는데 다만 투자자들은 이 위험을 다 알고 하느냐 모르고 그냥 권유에 의해서만 하느냐 이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바로 숙려 기간. 약 2영업일 동안, 2거래일 동안 숙려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 동안 내가 가입 사인을 다 하고 왔어. 근데 2거래일 지난 다음에 3영업일째에 제가 사인한 대로 가입 진행시켜 주세요. 해야만 ELS에 가입이 정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ELS 막 사인하고 왔어.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은 해보라는 거지. Y스트릿 딱 들어가서 ELS 검색해보고 이대호 편집장 알려준 거 한번 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가 가입 의사를 표시해야만 하고 최종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도록 제도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수익 계단? 그거 딱 보여주면서 내 눈에는 30%밖에 안 보이거든. 그치,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아까 스텝다운이 이게 스텝다운이야. 이렇게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이게 스텝다운이야. 그 여기에 알림 설정하시면 수익률 30%. 뭐 좋아요만 한번 누르시면은 20%. 다른 영상 보기 하시면 뭐 10%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래서 알고 줬댔다 이거 다 하시면은 30%까지 드립니다. 근데 구독 취소하시면 마이너스 50%로 원금 손실 이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해. 근데 아유 설마 그러겠어요? 독일이 망하겠어요?
테슬라가 반토막 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보니까 ELS를 유튜브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ELS를 설명하는 그 유튜버들의 눈동자를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화면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써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융회사에서 하는 건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으니까 컴플라이언스 승인 받은 거랑 토시 하나도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이걸 홍보해 줘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ELS를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봐갖고 다시 막 생각하느라고 막 머리가 잘 안 떠올랐었는데 100% 알고 설명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도 오늘 스텝다운형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종류가 또 여러 개 있어요. 한 서너 개 더 있어. 난 봐도 모르겠어. 예전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기자 선배, 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ELS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ELS를 가입하지 않는다. ELS를 이해할 정도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하고 말지 왜 ELS를 하고 있느냐. ELS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ELS 100% 다 이해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대호 편집장이 호도하고 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100% 이해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ELS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이제 스텝다운형으로 스텝다운형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